자, 제가 최근에 받은 질문이 있어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홍 팀장님. 반갑습니다. 아주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르는 채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채무, 4억 원대 이는 채무도 전부 면책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인데, 자, 우리 채무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1980년대에 이분이 인테리어 회사에 그때 취업을 하셨죠. 근데 그때는 올림픽하고 아시안 게임을 막 이제 새로 우리나라에서 주최를 하면서 인테리어 엄청 업계가 호황이었어요, 호황. 그러다가 이분이 다니신 회사가 그 98년에 IMF 그 경제 위기 때 부도가 났어요.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 있던 직원들을 8명인가 규합을 해서 인테리어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성실하신 분이라서 회사가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연 매출도 잘 나오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2003년에 벤처기업 붐 불다가 한꺼번에 거품 꺼지면서 몰락했을 때 있죠. 그때 부도가 나셨네요. 어음이 부도가 나서 힘들었는데 저도 채무자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보지만 사실 자기가 평생 일으킨 사업을 순식간에 버린다는 게 쉬운 선택이 아니거든요. 쉬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 계속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도움을 받는 거죠. 그 답답한 마음은 저희도 100번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계속 빌리시는 게 회사를 꼭 반드시 살리는 길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채무를 없애놓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회사를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잘 회생파산 제도를 잘 모르시니까 일단 있는 빚을 막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결국 그 돈도 못 갚아주고 돈을 벌어야 가는데 벌지를 못하는데 결국은 회사는 그 양도 대금도 못 받고 제3자에게 넘겨버렸고 자기는 대표이사로서 있으면서 발생했던 모든 채무를 다 책임지게 됐던 거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 남은 거라고는 죽어라 일만 했는데 남은 재산은 하나도 없고 자기에게 돈 빌려줬던 지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받고 그때 마지막에 목수들 월급 못 받은 사람한테는 임금체불로 고소를 당하고 뭐 이런 사안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10년 넘게 이분이 그냥 다 만사를 다 버리고 포기하고 계시다가 재작년이네요. 아들이 그 중병으로 병원에서 입원하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 오니까 다시 새 출발해 봐야겠다 하시면서 여기를 찾아오셨던 분이죠. 좀 안타까운 사안인데 그 자기 채무를 자기가 잘 모르는 사건에서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오래된 채무입니다. 오래된 채무고 오래된 채무의 경우에는 자기가 잘 몰라요. 특히 예전에 IMF 시절 당시에 힘들었던 분이나 2003년, 4년, 5년, 6년 그때 카드 대란 때 있었던 거랑 10년 전에 발생한 채무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돈을 빌려줬던 저축은행이나 카드사가 채권을 계속 양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기 채권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럼 채권을 어떻게 찾으시는 건가요? 이건 신용조회를 해야 돼요. 신용조회. 신용조회를 하면 어차피 드러나지 않는 채무는 없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해드리면 되니까 이런 건 너무 심려하실 필요 없고요. 첫 번째 특징은 오래된 채무다. 그래서 요거는 신용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찾을 수 있다. 요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좀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어느 정도 변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쪽지에 채권자를 다 적어서 오십니다. 채권 금액이 뭐 정확히 이자까지는 들어맞지 않아도 대략 얼마의 금액은 들어맞는데 많은 걸 이미 내려놓고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은 채권자고 채권 금액이고 관심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채무를 모르는 거죠. 이분도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르는 채무도 파산이 되는가? 네, 가능합니다. 모르는 채무는 신용조회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다 모든 채무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르는 채무도 전부 다 파산 면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건 없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채무 금액이 또 모르는 채무의 특징이 또 하나 있죠. 채무 금액이 엄청 큽니다. 네, 맞습니다. 이자가 워낙 오랫동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커요. 이분 같은 경우도 원금이 1억 4,700만 원이고 이자가 2억 4,500만 원입니다. 이자가 원금보다 1억이 더 많아요. 오래된 채무의 특징이죠. 네, 맞습니다. 이분도 채무 합계가 거의 4억 원에 가까웠는데 환수금이 안 나왔죠, 이분도? 0원 나왔습니다. 전체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선생님처럼 자기 과도한 채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어느 정도 채무 상태를 포기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내 채권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또는 굉장히 오래된 채무라고 하더라도 전부 신용조회를 통해서 다 찾아서 특별한 별도의 환수금 없이 면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탕진을 했다거나 이런 게 있다면 사안이 좀 힘들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사업하시다가 안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웬만하면 큰 어려움 없이 다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되시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분이 인테리어업을 하셨는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가 좀 나중에 일이 힘들어지면 사고가 크게 납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결국은 내가 공사 대금을 받아서 목수나 누구들한테 노임으로 지급을 해야 되잖아. 여기서 두 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저기서 대금 결제를 한 번이라도 못 받아버리면 이제 이 사업자가 무너지는 거지. 노임 결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근로기준법 문제가 약간 돼요. 근로자 임금 채무나 퇴직금 채무가 돼버리면 저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고소고발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문제까지 같이 섞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회생 파산을 처음 하실 때부터 한꺼번에 다 계획을 다 해서 형사 고소고발까지 피해가는 방법을 다 한꺼번에 계획을 짜서 들어가야지 무턱대고 회생 파산 신청을 했다가는 고소고발을 당하면 일이 2배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계약서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요. 혹시 저기서 대금이 미납돼서 내가 임금을 지급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이렇게 되시는 경우에는 좀 미리 좀 계약서하고 가지고 오셔서 상담을 조금 받으시면 나중에 큰일을 일 2번 하고 3번 하실 것을 한 번에 좀 일을 신속하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걸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